6일 저녁 2024 AFC U23 아시안컵 예선 경기가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U24 아시안게임 대표팀도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훈련하는 등 창원이 축구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회원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받아 챙긴 불법 다단계 조직에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해 씨와 통영 씨가 체육회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자칫 운영 차질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과일값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수박 한 통이 4만 원을 훌쩍 넘어 그야말로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6일 저녁 2024 AFC U23 아시안컵 예선 경기가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국가대표팀 경기가 창원에서 열리는 건 12년 만인데요. U24 아시안게임 대표팀도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훈련하는 등 창원이 축구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벼운 몸풀기에 들어간 선수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4세 이하 국가대표팀입니다. 황선홍호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4일부터 훈련을 시작한 대표팀은 오는 12일까지 창원에 머뭅니다. 큰 부상 없이 밝은 얼굴로 봐서 너무 좋고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거고 한 팀으로서 우리가 또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목표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저는 그때 정말 많이 아쉬웠고 못 가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도 더 동기부여도 생기는 것 같고 지금 되게 이제 어제 시작했지만 정말 준비 잘해서 꼭 금메달 따는 게 목표입니다. 국가대표팀이 잇따라 창원을 찾았습니다. 소집 훈련뿐 아니라 2024년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 축구 예선전도 6일 저녁 열립니다. 창원에서 국가대표 경기가 열리는 건 지난 2011년 9월 런던 올림픽 예선전 이후 12년 만입니다. 지난 2020년 A매치가 창원에서 열리기로 했었지만 코로나로 무산됐었고 이번에 국가대표팀이 찾게 된 겁니다. 창원축구센터는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경남FC의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는 시설을 정비했고 연습구장 잔디도 일부 교체됐습니다. 가까이에서 A매치 경기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어렵게 경기를 유치시키니까ሸ경입니다. 한 경기도 빠짐없이 와주셔가지고 대한민국 연호를 외치면서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뛰을 수 있도록 박수와 환호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2세 이하 대표팀은 6일부터 12일까지 카타르, 키르기스스탄, 미얀마와 붙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경남 지역 직장인 축구 팬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킥오프 시간이 모두 저녁 8시로 늦춰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 이상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받아 챙긴 불법 다단계 조직원 2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만 6,600여 명의 피해 금액은 1,100억 원대에 달합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주택으로 경찰이 들이닥치고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체포됩니다. 다단계 조직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투자업체 대표이자 조직 총책인 A씨입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센터장 등 불법 다단계 조직원 2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00%의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주식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투자를 하게 된 건데 이렇게 다 잃게 되니까 제가 너무 막막했던 것 같아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208곳의 센터를 운영하며 투자 설명회 등을 열었습니다.
또 사기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초기에는 가상화폐로 배당금도 지급했습니다. 특히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줬는데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끌어모은 회원이 전국적으로 6,600여 명, 피해 금액만 1,100억 원대입니다. 유사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학습으로 인해 갖고 전국에 많은 지사를 설립해서 다단계 수당 구조를 통해 갖고 많은 사람을 모집하게 하려고 했던 게 많은 이런 피해자들이 양산할 수 있었던 이런 구조가 아니었나.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추적해 21억 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악용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대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과일값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수박 한 통이 4만 원을 훌쩍 넘어 그야말로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일을 고르는데 한참을 망설입니다. 부쩍 오른 가격에 선뜻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맛있는 과일 좀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지금 들었다 놨다 지금 너무 비싸서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추석 성수품인 사과와 배 등 과일값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수박으로 7kg 한 통에 41,800원, 지난해 19,800원보다 111% 올랐습니다. 사과는 한 개에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올랐고 배와 포도도 각각 21%, 16% 올랐습니다. 봄철 개화기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이 이어지면서 출하량이 줄어든 것이 과일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과와 배의 경우 개화 시기 냉해 피해로 인해 수정 불량으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격에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가치류 중 수박하고 배의 경우 최근 잦은 비와 고온 피해로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고냉지의 출하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계란값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고 채소류값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 한 개 소매 가격은 3,200원으로 지난해보다 7% 올랐지만 배추는 두 포기 한 단에 12,500원으로 11% 내렸습니다. 양파는 2kg 한 망에 5,300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대파는 지난해보다 100원 올랐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기상이변으로 과일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김해 씨와 통영 씨가 체육회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김해 씨는 오는 15일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지고 통영 씨는 체육회 갈등으로 기자회견까지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기자, 제3대 체육회장 임기가 지난 2월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잡음이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슈 지역은 크게 세 지역인데요. 김해시 체육회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한 표차 당선으로 이슈를 모으며 취임한 허문성 전 회장이 돌연 사퇴했기 때문인데요. 오는 15일 선거를 치르게 되고요. 다른 지역은 통영과 거창입니다. 통영시 체육회는 예산 집행을 두고 통영시와 갈등을 빚고 있고요. 거창군 체육회는 회장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작은 이슈는 아닌데요. 먼저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김해시 체육회부터 보겠습니다. 선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보궐선거는 오는 15일 김해 실내체육관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유권자는 250여 명이고요. 후보자 등록은 4일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선거운동 기간은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입니다. 당선자는 다른 체육회장과 같이 2027년 2월 정기 총회장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김해시 체육회는 그간 여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요. 김해에서 내년에 전국체전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김해시 체육회는 올해 초 시감사에서 보조금과 업무 추진비 부당 집행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고, 지난 7월엔 체육회 공급을 횡령해 사직한 직원을 계약직으로 재채용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출마를 밝힌 후보들은 한결같이 현 체육회의 총체적 난국을 해소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설명처럼 내년에 김해에서는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전국체전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이 개회식에 참석하는 큰 행사인데요. 경기장부터 운영, 홍보까지 갈 길이 첩첩산중인 와중에 중심이 되어야 할 체육회의 상황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통영시 체육회와 통영시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기자회견을 열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파행이 우려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통영시 체육회 문제는 예산 집행이 화약고가 됐습니다. 보통 종목별 경기단체 지원 예산은 체육회를 통하게 되는데 통영시는 해당 종목에 직접 교부했는데요. 체육회는 이에 대해 시가 예산을 가지고 갑질하고 있으며 특정 감사는 물론 전 사무국장 사직 강요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통영시는 체육회가 보조사업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예산을 직접 교부한 것으로 법률 위반이 아니며 사직 강요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일각에선 체육회가 전임 시장 시절 임원으로 구성되면서 현 시장과 정치적 마찰을 빚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체육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각종 체육대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 갈등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경상남도가 5일 오전 경남의 소아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정재민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어린이병원장은 간담회에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현황 등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경남의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 인력이 부족한 부분과 소아 환자의 적정한 수가 책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언급됐습니다. 박 지사는 제도 개선과 함께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을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이 지난해 3월 진행한 강원 울진 산불특보 재난방송이 2023 케이블TV 방송대상 에소 작품상 부문에서 지역채널 보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지난해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원도 삼척까지 번지자 즉각 특별 취재팀을 투입해 3일간 재난방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동해, 강릉 등 산불 피해 지역의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주민들과 지자체장, 지방의원과 재난전문위원들을 연결하는 입체적인 재난방송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예, 항상 재난 때마다 이렇게 열일 제초되고 달려오는 저희 취재팀 항상 감사드리고요. 재난 때마다 저희 LG 헬로비전이 어느 곳에서 재난이 일어나던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께 재난 상황 항상 안전을 위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케이블TV 방송대상 에소 개인상 부문에선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이 방송기획 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은 기존 TV 홈쇼핑 진출이 어려운 지역 농가나 상인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우수한 특산물들을 많은 소비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